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만나볼 시간이군요. 예,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미국 다우가 또 예, 신고 지수 경신했습니다. 네. 하락폭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신고수 된 거고요. 나스닥은 1% 하락했는데 0.28%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종목별로 반등을 한 거고요. 다우가 신고수를 다시 댔던 것은 은행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은행주 호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었죠. 네. 먼저 그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에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6.5%가 올랐어요. 그래서 은행주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더 오르면서 신고수를 경신했고요. 요즘 이제 미국 은행 IB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 세부 내용을 보면요. 네. 그 소위 예대 마진 뭐 이런 부분보다는요. 자산 관리 그리고 투자 부문의 호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부문 호실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나 이제 채권하고 주식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합권을 시작을 했고요. 장중 꾸준한 상승을 했는데 제가 괄호 쳐서 제한적 종목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보더라도 어제 급락을 했던 ASML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6.4%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3% 상승을 해서 $135 다시 신고가 근처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올랐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폭에 비해서 다우는 더 많이 올라왔지만 나스닥이나 S&P 500은 하락폭에 뭐 반 또는 반 좀 못 미치게 지금 반등을 좀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한적 종목별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우가 많이 올라온 건 은행주가 올라왔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반도체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ASML은 빠졌지만 종목별로 좀 올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가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3%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또 막 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은 또 뭐 다시 좀 들어오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는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좋아지는가 싶으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알고리즘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리즘 거래는 수급과 차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요. 네. 뉴스에 의해서도 알고리즘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뉴스로 워딩, 키워드를 따라서 알고리즘 거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급상으로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엔비디아가 개별적으로 올라온 건 그 뭐 투자의 구루라고 하는 드렁켄 밀러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엔비디아 관련 좀 이제 거론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전략 매도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엔비디아 전략 매도는 큰 실수한 거다. 내가 실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가격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권의 기회가 되면 재매수하겠다. 네. 재매수하겠다. 네, 다시 매수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ASML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향후 가이던스를 좀 낮게 보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국 매출 감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중국에 대한 제한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네.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있지 회사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세트 수요의 부진과 그리고 고객사들 일부 고객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비 수요 지연 즉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건 삼성이죠. 삼성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가이던스를 낮췄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엔비디아 측 입장에서는 다는 아니잖아. 네. 우리는 아니잖아. 네. 이런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인데스가 103.3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원화가 1,362원까지 원화 약세가 됐고요. 위안화는 7.11, 엔화는 149.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굉장한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가 있을 때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월가의 분석은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좀 하는 거다. 이런 쪽을 좀 얘기를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 0.88% 하락을 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두 개 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686억 순매도했고 2.18%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2,734억 순매도로 2.46% 하락했습니다. 이 두 종목 하락하면 당연히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가 아침에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좀 밀리더라고요. 매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아주 강했으면 좀 뒷받침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플러스 나긴 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코스피가 좀 빠졌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외에도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1%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흐름의 특징 보면 제가 그냥 딱 요것만 써놨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들이 급등했다. 네. 뭐 제넥신, 뭐 한국한 파마 이게 내용들이요. 위고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 예를 들어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위고비가 이제 체중 감량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뭐 근육량이 줄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뭘 한다. 뭐 이런 걸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당뇨병 관련 그리고 체중 조절 관련 이런 관련된 물질을 임상하고 있는 이런 데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고비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관련주라는 거예요. 네. 관련주들이 어저께 딱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걸 또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건 테마예요. 테마로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테마가 많이 움직이는 장은 시장이 안 좋은 장이에요. 시장이.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도체가 오른다, 2차 전지가 오른다, 뭐 제약바이오가 오른다, 뭐 이런 확실한 뭐 자동차가 오른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테마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는 저도 아침에 뉴스를 전해드릴 때 테마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테마가 많이 오르는. 그 전에 왜 보면 우리 김프로님 보면은 뭐 작은 주식들 중에서 뭐라고 그랬죠? 뭐 비료주 뭐 이런 거 오르면 이상한 거다. 시장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좀 그런 모습을 우리 시장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하, 25p 인하를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9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소매 판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의 네.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에 따라서 아마 등락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은 EU에는 이제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고요. 중국은 부동산 주무장관이 기자회견한다. 지금 왜냐하면 중국이 부동산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 어떤 정책이 나올까? 요걸 지금 시장에서 지금 관심 포인트로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좀 전에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선이 이제 얼마나 이번 11월 5일이죠. 11월 5일. 11월 맞습니다. 5일이면 네. 언제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이 11월 5일. 예. 17일이니까 와, 그러면 뭐 20일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3주도 채 안 남았네. 사전 선거 시작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금 사전 선거 시작됐어요? 네, 됐습니다. 왔다니. 네, 벌써 그러니까 대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대선 전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한 축은 대선 그리고 한 축은 실적 발표. 네. 미국 시장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뉴스를 오늘 좀 가져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트럼프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시장 월간. 그래요? 예, 월간은 좀 그렇게 보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응을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은 뭐 실적 상세이고 그냥 실적에 따라서 종목 장세만 이루어지고 있다. 간략하게 한 줄만 썼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대선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트럼프 쪽에 대응을 좀 하고 있다. 그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 발표를 좀 했는데요.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향후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연율
2.2%, GDP 성장률은 평균 연율 2% 정도로 별 차이 없다. 저는 별 차이 없다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만일 인플레이션의 평균 연율이 2% 아래, 그러니까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2% 아래로 급락하는 상황이 되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그리고 GDP 성장률 2%로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연착륙을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 되든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누가 되든 시장은 변동성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별 차이 없다. 다만 응답자의 62%는 해리스가, 38%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선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을 준다. 그러니까 위험이 어디 쪽에 더 있냐로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양쪽 모두 재원 조달 문제로 결국 재정 적자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채를 대규모로 지금 워낙에 지금 정책들을 보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 발행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국채 발행이 계속 있다 보면은 국채 수익률이 쉽게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요거 질문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장기 채권을 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채권이 채권 수익률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하면 채권 수익률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제 채권 발행을 얼마냐 하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지만 채권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오히려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달러인데스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강한 달러를 이번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을 때는 약달러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강한 달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한 달러를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이 많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트럼프는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경제 성장 촉진이 우선이다. 우리는 오직 성장이다. 관세를 통해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오직 성장이다. 예, 그렇게 지금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많은 국가 또는 기업들이 누가 되던 간에 대응을 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더 많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누가 더 조건 아픔을 떠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가는 거니까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변화가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변화가 생겼을 때 텐트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EU에서는 트럼프 당선 시에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있었을 때도 유럽 철강 이런 거에 막 관세 부과가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부과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 드느냐, 즉 관세 인상에 대비해서 보복 관세를 해야 되는데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제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제품. 미국 제품이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 작성해서 서비스 같은 거겠지 뭐 제품이 있나? 아니면 농산물? 아니 농산물도 아니고. 그 리스트는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시장의 개별 종목을 하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를 뉴스가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들인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제프리 샷이라는 분 국제통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분의 이제 한국의 경고성 메시지를 좀 줬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은 대선 후에 무역 정책이 이전보다 내향적이고 안보 우선주의로 격화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골이 더 깊고 장기화될 수 있다. 중국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금융 정책에 강력하게 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렇게 나올 개연성이 있고요. LPR 금리를 낮춰야 되고 이게 더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재정 정책도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연준에서 빅컷을 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게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미국의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되든 간에 미중 무역 전쟁의 골이 더 깊고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국은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어저께 컨퍼런스에서 한 거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주목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신규 관세 부과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 연장 및 심화가 되는 가운데 한국은 그 틈바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질 수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화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것도 같이 그냥 한 줄만 넣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방위비를 지금 현재 1.5조에서 머니머신이 뭐 돈 버는 기계다? 돈 내는 기기. 돈내 ATM이라고요. 네. ATM기라고요? 네. 한국이? 네. 한국은 부자 국가고 우리한테 무역 흑자 국가다. 그래서 머니머신이다. 그래서 방위비 1.5조인데 13조 원으로 9배 인상해서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ATM기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막 이거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오지랖 넓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이런 표현을 쓸어볼게요. 요즘에 뭐 뉴스를 안 봐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뉴스를 안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매일 데일리 방송하니까 뉴스를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요. 우물 안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밖에 아주 큰 뱀이 막 슬금슬금 이제 넘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물 안에서 개구리들이 자기들끼리 열나 싸우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뉴스 보면은 정말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일개 증권사 직원이 뭐 그런 걱정까지 뭐 할 필요가 있나 또는 뭐 제가 뭐 그런 얘기 한다고 무슨 걱정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걸 신경을 쓰느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니까요.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에도 회의적인 분들이 많은데 조금 완화된 표현을 절제된 표현을 쓴다면 정말 아쉽고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대선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어떤 방송을 했는데 연말 장세와 내년 장세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벌써 연말 되니까. 네. 근데 그거는 대선에 누가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서 네. 결과 되고 나서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트럼프 쪽에 좀 더 무게 두고 있는 것 같다. 예. 월가에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월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뉴스 전해드렸을 때 그 드러켄밀러 요 사람도 양쪽 어느 다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 본다. 이렇게 막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 뉴스 하나 이제 보면은 SML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오클로가 41% 폭등했고 뉴스케일 파워가 40% 폭등을 했는데 요즘에 SMR 관련된 뉴스를 어제도 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 SML 관련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도 이제 그 종목들을 매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또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네. 우리나라의 SM에 관련된 종목이 대표 종목이라면 두산그룹에 있는 종목이랑 삼성그룹에 있는 종목이랑 뭐 또 건설주에도 있고 플랜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말 베팅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장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시끄러워, 그냥. 이것도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답답하게 하는 문제 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제 워낙에 폭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저께 움직이기 시작은 했지만 오늘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뉴스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기자님이 전해주셨던 뉴스삼에 전해주셨던 아마존에서 투자한다는 내용.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 4가지의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서 워싱턴에는 4개의 SMR 개발을 한다. 전부 다 각기 다른 SMR 기업들, 그러니까 원자력 기업들이에요. 에너지 노스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도미니언과 소규모 SMR 개발한다. 요거 하고 SMR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탈렌 에너지와 같이 해서 데이터 센터 옆에 SMR 건설한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가 데이터 센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구글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전부 다 시작이 2027년, 가동은 뭐 2029년, 30년 뭐 이래요. 대부분 네. 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은 전체 종착지가 10m 앞이면 지금 어느 정도만 있냐? 1m도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상당히 먼저 반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달려가는 후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캐짐이 또 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식의 측면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또 이게 막 붐이 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떻든 간에 그쪽이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우리 또 어떻든 수익의 기회이니까 네. 이런 뉴스들을 좀 계속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뉴스가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역량을 이제 직접 느낄 뉴스도 이제 5번째 뉴스가 하나가 있고요. 어떤 4번째 뉴스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원자력 벤처기업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오클로라고 읽어야겠죠. 이거 네. 설계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보다도 요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오로라 아닙니까? 오로라. 오로라로 읽으면 오로라에 그냥 읽으면 됩니까? 그 자기네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또 읽어서 예, 한국어로 안 써 있길래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냥 네. 새로운 개념의 연료 제조 시설인 오로라로 읽겠습니다. 네. 오로라 시스템을 승인했다.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첫 상용 플랜트를 가동하고 SMR과 함께 미국 원자력 경쟁력을 이제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깊이 있게 뭐 다룰 입장은 저는 아니고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 있지 않습니까? 네. 핵 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아. 재가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인 것 같아요. 한 번 쓴 연료를 예. 다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도 지금 이 SMR의 호재성 뉴스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말씀은 요런까지 가지고 온 거는 호재성 뉴스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SMR 네, 쪽에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40% 폭등하고 이런 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10월 22일 날 우리나라에서 SMR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여기 지금 막 폭등하고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요거는 SMR 인증 미국에서 받은 최초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설립한 거고 카이로스 파워는 요번에 구글과 공급 계약하고 이 기업들이 다 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네. 와서 이걸 좀 하거든요. 아, 사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은 네, 네. 그래도 세계에서 그렇죠. 인정받는 나라이긴 한 모양이네. 그러니까 뭐 기술 공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네. 논의하기 위해서 오겠죠. 혹시 네. 근데 SMR은 그 어디에 그 원천 기술 뭐 이 문제는 없나 모르겠네. SMR 또 만드는데 미국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네. 그 부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만들었는데 애써 만들었더니 또 거기서 그렇죠. 와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와서 막 시비 걸고 이러면 뉴스케파월에서 지금 미국에서 설계 인증 받은 설계 그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얘기한 오클로에서 이런 것들 지금 미국에서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우리하고 부딪히는 게 있는지는 또 이제 그 다음의 문제이죠. 고려해볼 문제인데요.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와서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주시장에서는 이게 주겠죠. 반영을 또 하겠네. 예, 반영을 좀 하겠죠. SMR을 왜 내가 안 했지? 그 웬만한 섹터는 다 들어갔잖아요. SMR은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이 근데 되게 유명했는데요. 왜냐 두산 맞아요. 중공업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워낙 유명하잖아요. 두산 어디?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예. 예. 에너빌리티네. 워낙 유명한 거니까. 하셨을걸요. 아마 예전 방송에서 한번 그랬던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예. 했었나 보다 나도. 했었던 거 같네요. 한 번 정도는. 예, 그런 그쪽에 지금 이제 시장에 이슈가 하나 있었다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아직 그 가시성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뉴스량에 따라서 좀 예, 맞습니다. 정해지죠.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두렵더라고 저는.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을 때 제가 설명드린 네, 게 네. 2차 전지 뉴스가 막 있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에 막 관심이 없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반영을 잘 안 해요. 근데 수급이 이미 들어와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네. 이거 이제 언제 사지 이럴 때 뉴스가 막 나오면은 그 뉴스 양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영의 강도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때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막 폭등했대. 네.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어요? 누구나 다 이거 반영했구나. 여기서 또 수익의 기회가 있겠구나. 네. 생각하겠죠. 그게 수급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7번 뉴스는 전기차 관련된 뉴스인데요. 일단 6번 뉴스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 중에 소위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집행위가 있는데 거기 27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한 명이 좀 반대인데 나머지는 그린 사업에 우호적이다. 사전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약간 극우석이야. 저는 이 표현을 싫어하지만 뭐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을 반대하는 쪽, 네. 반대하는 쪽에 우리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극우라고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사실 성향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왜냐 친환경 무슨 친환경이야 지금 대규모 소식 수차고 막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약간 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산업을 보는 시각이. 근데 유럽은 지금의 새로운 뭐 총리 또는 대통령들이 그런 쪽 그러니까 구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는 길에 좀 더뎌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요 집행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서 담당 집행위원회 답변서 하나를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입수를 한 거예요. 네.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입법화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CO2 배출 금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 결국 이거 안 바꿀 거다. 그냥 갈 거다. 이거 입법화면 이미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하나 나와 있어요. 네. 이거 별거 아닌 뉴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대로 그냥 이거 법제화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전기차의 캐즘이지 전기차의 방향대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7번째 뉴스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될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뉴스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에서 국토부에 전기차에서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량용 배터리를 각각 관리 및 구매를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좀 말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 탈부착할 수 있는 배터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네네. 배터리를. 네. 그러면 신차를 살 때 배터리 없는 전기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배터리는 원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갖다 원하는 더 껴 좋은 걸 맞추면 되고. 맞출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다가 배터리가 다 닳았어. 그러면 다른 거 갖다 끼워놓고 충전하는 것보다는 네. 이거를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많겠죠, 여러 가지가. 그렇겠죠. 되게 많겠죠. 그리고 이해관계도 많고 그렇게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뉴스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 기술이나 뭐 어떻게 할지 구현할지 굉장히 뭐 사실 당장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그 시기도 좀 뭐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캐즘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 캐즘이 끝나고 나서의 이후에 상용화돼서 보편화된 전기차와 배터리는 이전하고 다를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거의 경험적으로도 그랬고.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전에 있었던 기업들, 이전에 있는 것들을 쳐다보면 안 된다. 그 사이에 뭘 봐야 되냐? 살아남을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재무가 탄탄하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R&D 투자나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데들이 살아남는 거지. 네. 이전에 그냥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막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이 캐즘을 지나면 될 거냐? 쉽지 않을 거다. 그 캐즘의 기간 동안 기술도 바뀌고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봐야 된다. 캐즘을 지날 때는 이런 네.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곤 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 보면은 만약에 중간에 이런 게 발달되면은 여기에 따라 또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게 나오면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2차전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관점에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아, 요 현대 기아 예. 여기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가 다 그냥 갖고 가면 오히려 좀 자기가 더 파워를 갖고 뭐 이렇게 배터리 회사랑 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네. 아, 이 정프로의 통찰력이 또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요. 뭡니까? 들려주십시오.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네. 예. 자, 일단 네. 차량 구매 시 가격이나 효과가 있죠. 왜냐면 그렇죠. 한 1,000만 원 빠지니까, 네, 네. 2천만 원 빠지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이 보조금밖에 훨씬 더 수월해진다. 하나. 그래서 판매량 늘어난다. 네. 근데 그건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고 시의 책임에 대해서 음. 차량 회사가 다 지지 않고 그러네요. 배터리 회사와 뽐빠이 내지는 혹은 배터리 회사의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에? 아.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최근에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아주 그냥 난리 났잖아요. 네.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한 두세 번 일어나면 그냥 현대에 그냥 완전 큰일 나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거는 배터리 회사 책임이나 뭐 이런 것도 확실히 분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마련해 놓는 것 같다. 아, 정프로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배터리를 아니 소비자가 쓴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렇게 되면 그죠. 자동차 회사는 나름의 어떤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저게 잘 될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네. 배터리가 사양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배터리 사양이 네. 배터리가? 그렇겠죠. 네. 네, 맞아요. 그걸 가격도 많이 떨어져야 되고 뭐 여분을 갖고 다니고 그러려면 또 무게도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주유소 같은 데서 그냥 딱 차 들어오면 그 기존에 썼던 거 쫙 빼고 네. 새 배터리 충전해 놓은 거 딱 껴주고 뭐 이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의 단점은 야, 배터리라는 게 어쨌든 이게 고가인데 2천만 원짜리인데 네. 내가 2천 주고 산 건데 난 새 거 샀는데 한 20개월 타던 놈이 쓰던 거랑 내 거랑 바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좀 있긴 있는데 뭐 가능은 하지 않나.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좀 이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배터리 기술 뭐 이런. 그러니까 배터리 이렇게 교환, 왔다 갔다 탈부착이. 탈부착이 네. 가능은 하던데. 예.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저도 이제 기술 예. 이거 이렇게 아닙니다. 해. 아니, 뭔데 이렇게 주눅이 BMS가 그게 시스템이 연동이 되나 싶었어요. 그걸 BMS. 유종훈 기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 그러니까 왜냐면은 배터리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전기를 내놓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관리가 매니지가 돼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 BMS가 과연 그러면 딴 차에 들어가고 이 차에 들어가고 저 차에 들어가는 게 다 관리가 되나? 규격만 맞으면 가능은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금도 그러니까 뭐 배터리 규격이 AA 있고 안 한다고 했던 게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혹시 좀 도움이 안 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는 얘기 맨날 하는 나는 뭐가 되니? 나는 뭐가 돼? 맨날 나는 모르는 얘기 계속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두 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랬겠죠. 뭐. 네. 예. 그리고 나머지 뉴스는 이제 한국 시장 관련된 뉴스인데 네. 뭐 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뉴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지수가 어제 뉴스인데 25일 연속 매도가 최장일입니다. 최장 타이라고 하거든요. 외국인들 연속 매도 25일이. 예. 근데 어제도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아쳤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56%에서 53.7%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50% 살짝 아래였습니다. 49, 48 요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빠진 게 보면 한 3% 빠진 게 한 10조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남은 게 이걸 맨날 계산해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남은 게 만약에 한 3% 빠지면 10조 안쪽으로 있지 않을까? 막 그러면은 좀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있어 볼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하튼 뭐 뉴스로는 최장 기록을 또 경신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씁쓸한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아까 댓글창에 질문 하나 있는데 혹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제끼는 게 예. 그 북한의 그 도발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나요? 뭐 이런 저는 지난 30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 똑같은 건 항상 아니지만요.
아니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네. 니네는 한국은 항상 위험한데라고 인식을 갖고 투자를 해요. 그 기본으로 그냥 깔고 하는 예, 거군요. 기본을 깔고 있어요. 네. 기본을 깔고 한국 비중을 요만큼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북한 도발 좀 나온다고 해서 더 팔고 이런 건 아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적으로는 네.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건 요건 아니었습니다. 상수에 가깝다. 북한 예. 도발은. 첫 번째 뉴스는 환한 뉴스죠. 밸류 ETF 출시 연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인데 지난번에 우리 그 밸류업 지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밸류업 지수 발표하고 나서 구성 종목에 대한 비판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일부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약간 사과 비슷한 그런 담화가 그 다음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밸류업 구성 종목을 다시 리밸런싱, 다시 작업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이 12월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게 끝나고 나야 밸류업 관련 ETF들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상은 밸류업 지수 나오고 11월 중에 밸류업 관련 ETF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벤치마크해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12월에 되면 ETF는 12월이나 내년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10번도 이 10번 뉴스도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가 HBM과 TC본도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지 않습니까? 네. 근데 SK 하이닉스에서 이걸 듀얼로 하고 싶겠죠. 다변화하고 싶겠죠. 공급처를. 그래서 하나 정밀에서 SK 하이닉스와 HBM TC 본도를 공동 개발한다는 뉴스들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뭐 언론사로부터 계속 나왔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있었는데 이 하나 정밀이 어디냐면요. 하나 인더스트리얼인데 하나 인더스트리얼이 뭐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분사된 회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만 남기고 나머지에 반도체 장비하고 그리고 보안 물리적 보안 CCTV 하는 뭐 이런 하나 비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떨어뜨려서 하나 인더스트리얼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하나 정밀 기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장 회사는 이거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SK 하이닉스하고 요거를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어요. 네. 최근에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모 언론사에서 네. 장 끝날 무렵에 거의 끝나고 나서 하나 정밀 SK 하이닉스와 HBM TC본도 퀄테스트 탈락, 한미반도체 독주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제 시간이 어떻게 됐나? 곧바로 한미반도체는 시간에서 상한가, 하나 인더스트리얼 하한가에 갔어요. 네. 곧바로 하한가에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원래 하나 인더스트리얼에서 하나 정밀에서 SK 하이닉스하고 TC본도 하고 있다라는 또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네. 이 언론사에서 곧바로 SK 하이닉스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야, 그 톨테스트 실패했냐?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이쪽에는 또 언론사 두 군데서 양쪽으로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동시에 내놓고 그래서 한쪽은 하한가만 두고 한쪽은 상한가 만들었다가 그랬다가 또 한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하한가에서는 안 끝나고 한미반도체는 어제 한 6, 7%의 플러스에 끝나고 하나 인더스트리얼은 한 6, 6% 정도의 마이너스에 네. 어저께 끝났거든요. 거래량도 어마하게 많이 됐습니다. 시간에. 네. 근데 만약에 이 기사가 정말 진위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 팩트가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그냥 나온 걸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변했다 만약에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됐다.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 끝나고 나서 하나 정밀기계에서는 곧바로 이렇게 보도를 내놨어요. 네. 오늘 보도된 아.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현재 검증 중이다.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안일등 굴뚝이 연기는 아니야. 뭐가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하지 않았겠냐. 네. 기사가 나가지 않았겠냐라는 쪽이 또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이거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네. 이거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 그러면은 어저께 답한 사람들은 뭐야?
그것도 마이너스 5% 10% 사이에 판 사람들 뭐야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네. 뭐 오늘 뚜껑 열어보면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주가는 그럼 주가 문제는 그렇지만 향후에 실제로 이게 어느 쪽인가 둘 중에 한 군데 지금 완전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둘 중에 한 군데서는 오버예요, 오버. 지금 두 군데 양쪽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자, 하여튼 요거는 뭐 곧 나오겠죠, 뭐 예, 결과가. 예. 네, 그거는 나중에 팩트 체크하고. 근데 요걸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미반도체도 많고요. 요거 하나인더스트리도 한미반도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요것도 거래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네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러진 아니고 시장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해하거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병창 이사님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